이재명 대표의 관련 부분, 예를 들면 이제 대납 사실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않은 거는요. 이 1심의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 그것에만 재판부는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 부분, 이걸 두고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또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또 검찰의 회유, 뭐 조작까지 주장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판단을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의 판단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 특별한 반응이 없이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는 나흘째 관련 언급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참석한 당 최고위에서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결과에 비판이 계속 나왔지만 이 대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관련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오후 3시가 좀 넘어서 이제 잠시 휴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나온 바로 그 직후였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선 휴정 시간을 갖게 됐고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모두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한참 동안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해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당시 속보로 전해지던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피고인석 의자에 기댄 채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어땠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 주말 사이 민주당은 잠시 좀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심 판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황정화 대변인이 2심 재판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 검찰 조작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겠다라는 논평을 낸 뒤로 이 주말 사이 새 공식 대응은 없었고요. 어제 이해식 대변인도 이번 판결에서 이 대표의 공모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다소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인 검찰에 맞서서 이화영 특검법 처리와 이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오늘 이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이 그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라든가 대표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저희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반면 여당에선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건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 역시 SNS를 통해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는요, 네.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거의 다 되어 있고 예. 아마 부르면요 묵비권 행사하든지 아하. 서명을 안 하든지 예. 뻔한 거 아닙니까? 이화영 예. 전 부지사가 17차례 17차례.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추가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할 여건은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곧 기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방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조국 혁신당의 움직임이 묘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눈길이 끌었습니다. 검찰 공세 이슈에서는요, 민주당과 이제 한 배를 타다시피 했던 조국 혁신당인데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작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에 여전히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국 대표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어제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커피와 콩국수 사진 등을 올리며 이 여유로운 분위기도 연출을 했는데 판결이 나온 직후였던 금요일엔 웬일로 시간이 비어 당사 인근 에스프레소 전문점에서 한 잔,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망중한이라며 커피와 쿠키 사진을 찍어 올렸고요. 어제는 더운 날엔 콩국수가 제격이라며 얼음을 동동 띄운 콩국수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검찰 권한 축소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야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조국 혁신당이 이 대표를 너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이 방탄 이중대 이미지가 짙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는요, 조국 대표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조국 대표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최근 조국 혁신당 측이 제기한 이 국회 사무실 배정 논란에 대해서 화장실과 싸우는 조국이라는 등 이 조롱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서 이제 조 대표가 국회 청산에 조국 혁신당 사무실이 화장실 앞 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그 사무실이 배정된 것을 두고서 어떻게 화장실 앞을 주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했던 걸 뒤늦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 조롱성 비판들은 총선 전엔 이 조국 언급 금지령이 내려졌던 이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요, 이 대표는 대표실을 화장실 청소 노동자한테 양보하고 화장실 앞을 쓰라고 해도 기꺼이 그러실 분이다라는 그런 글에요. 이 조 대표가 뼛속까지 엘리트라 그렇다라는 등 이 동조 댓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이번 주 중으로 어느 언론을 보니까 이제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까지 했던데요.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그 보석 심리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유죄 판결은 이재명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이거 검찰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이번에 이제 대북 송금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이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제기될 이재명 대표 재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한 바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진술을 한 바 있죠. 나중에 진술을 뒤집어지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방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 문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 관련된 사건들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위례신도시 쭉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건이 지금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1심이 선고 났습니다. 김용, 정진상, 또 김인섭 났는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남으로 인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법적인 일차적인 판단을 받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순서로 이제 오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도 굉장히 이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당 차원에서 특검이다 여러 가지 지금 또 법사위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방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재판부의 시간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방북 비용을 대납을 했느냐. 일단 이건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보고를 했느냐. 17차례 보고를 했다는 말들이 있지만 결국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봤는데도 9년 6개월의 양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이화영 부지사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았냐는 판단에 대한 분석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화영 그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다라는 것은 이 재판에 대한 선고를 연기를 요청하는 과정. 왜냐? 이 이화영이라는 그 부지사의 개인 사건이 아니라 혹시라도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심사숙고해서 좀 봐달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이지 이것이 나중에 재판 결과에는 영향까지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